미술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화의 주요한 흐름을 주도하며 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한 작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세계의 생활상 및 가치관을 볼 수 있고 시대별로 독특한 미술품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이번에 공부하면서 중점을 둘 것은 미술사의 연대기적 암기보다는 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미술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미술, 구석기와 신석기. 미술사 연표를 보세요. 인류의 시작과 함께 미술도 시작됩니다. 처음에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에 형성된 미술을 선사시대 미술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가 최초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주로 그렸으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언제 어떻게 미술이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그림은 대략 기원전 2만 년에서 기원전 만년경 사이에 구석기 원시인들이 동굴 벽면에 그린 벽화들입니다. 당시 원시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생존을 위한 먹잇감 문제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냥을 해야만 했는데 돌과 맨손으로 무시무시한 야생동물을 사냥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시인들은 사냥에 대한 공포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 사냥 연습이 필요했을 것이고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했을 겁니다. 또 사냥할 일꾼을 양성하고 씨를 번식해야 하는 문제는 출산의 염원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시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그림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사냥의 대상이 되었던 들소, 말, 사슴 따위의 동물들을 동굴 벽에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원시인들에게 미술은 단순히 감상용 예술이 아니라 주술이었으며 식량인 짐승을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그림을 그렸다. 이런 점에서 최초로 욕구를 발현하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구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을 보고 당시의 미술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1879년 에스파냐에서 발견된 구석기 후기의 벽화로 구석기인들의 예술적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천장에는 들소가 한 마리가 아닌 커다란 들소 수십 마리와 말과 붉은 사슴도 다수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굴의 천장고가 낮아서 아빠가 보지 못한 것을 어린 소녀의 눈으로 발견했다고 해요. 발견 당시 벽화의 보존 상태가 완벽하여 가짜라고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여러 곳에서 동굴 벽화가 발견된 후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최근에 알타미라 벽화를 복제한 그림으로 보면 형태가 매우 사실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옮긴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 교과서에 실린 사진인데 들소가 그려진 걸 잘 살펴보면 검정색 선으로 형태가 표현되어 있고 선 위에 붉은색 재료로 두껍게 덧칠된 효과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바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입체감도 느껴지고 어떤 부분은 갈라진 틈조차도 그림의 한 부분으로 살려놓은 듯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감이나 별다른 드로잉 재료가 없었던 선사시대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실제로 동굴벽화 주변에서 나무와 돌로 된 도구들과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었던 숯, 진흙, 열매 같은 재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돌칼 등의 석기로 벽에 직접 새기거나 동물의 꼬리털로 붓을 만들어 그렸을 수도 있겠고요. 채색은 식물이나 광물에서 얻어진 천연 안료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썼다고도 하고요. 동물의 피나 그을음 같은 것도 활용했겠죠? 다음으로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라스코 동굴은 프랑스에서 발견되었고 동굴 안에 들소들이 한가득 그려져 있는 넓은 광장을 들소들의 방이라고 부른대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에 두 소년이 잃어버린 개를 찾기 위해 마을과 주변을 살펴보던 중 동굴 속에 수천 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하로 통하는 동굴 입구가 봉해져 있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동굴 벽화들은 무려 15,000년 동안 손상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 암벽에는 1m에서 3, 4m, 크게는 5m 정도의 크기로 여러 가지 동물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강, 검정, 노랑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 덧그려진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더러 동물 몸통에 창이 꽂힌 듯한 그림도 보이는데 자신이 원하는 짐승들이 창에 맞은 모습을 그려놓으면 사냥감의 영혼을 뺏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으로 보아 이곳이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용도로 쓰였던 공간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리우 핀투라스 암각화는 기원전 9,500년경에 이곳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굴 입구 벽에 사람 손의 윤곽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어 손의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자세히 보면 벽에 손도장을 찍었거나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스텐실 기법으로 손 모양을 찍어낸 것인데요. 여담인데 암각화의 대부분의 손이 왼손인 것으로 보아서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오른손으로 염료를 뿌리는 오른손잡이인 것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 손자국을 남겼을까? 손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굴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지역의 야생동물들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세대의 원주민들이 이 동굴에 와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동물의 그림을 봤을 때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그들의 흔적을 남긴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기원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목적의 그림이구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엔 조각품을 볼까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높이가 11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조각상은 역사상 최초의 인간상입니다. 가늠해 보시라고 손으로 잡은 그림도 퍼왔어요. 커다란 가슴과 튀어나온 배,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간략하게 표현된 머리가 특징적입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있는 팔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몸에 비해 작고 얼굴에 있어야 할 눈, 코, 입은 아예 조각이 되지 않았는지 머리에 가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표현 방식을 가진 구석기의 비너스 상들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너스를 보고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모양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텐키에서 발견된 비너스 조각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전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훨씬 사실적인 체형에 가깝게 묘사가 되었어요.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고 머리는 꼬불꼬불한 머리거나 모자를 쓴 모습인 것 같고 또 공통점이 얼굴이 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프랑스 로셀 지역에서 발견된 비너스도 보면 다른 조각상에 비해서는 고개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눈, 코, 입 묘사는 생략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비너스상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점은 원시 시대의 미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시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사람 몸에서 생명의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 혼은 인간의 몸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에 비춰볼 때 여인의 조각상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걸 두려워한 임산부가 눈, 코, 입을 깊이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특정 부위를 과장시켜 묘사한 조각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길 기원하는 소망을 담은 풍요와 다산을 염원하는 원시적인 주술의 도구, 일종의 부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고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숭배되었다는 의미로 학자들이 로마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빌려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신석기로 넘어가 볼까요?
구석기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땅을 개간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 환경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발달하게 됩니다. 스톤헨지. 스톤이 돌, 헤인지는 거대한 목조나 석조물을 원형으로 세워놓은 선사시대 유적이라는 뜻인데요.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요. 다만 이렇게 무거운 돌들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죠. 이 주변에 발견된 뼈들로 인해 집단 매장지라고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양이 시계 모양같이 동그랗기 때문에 고대의 태양신을 위한 종교적 숭배 장소라고도 하는데 어떤 목적이었든 당시 건축이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실용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인돌, 거성문화의 대표 유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유물이죠.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부족장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고 무덤이 아니라 제사의식을 올렸던 제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그릇의 표면을 도구로 빗살같이 길게 누르거나 그어서 점선 동그라미 같은 기하학 무늬로 나타낸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예요. 빗살무늬는 내구성과 마찰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조형적으로 봤을 때 농사에 가장 필요한 햇살이나 비, 중요한 자연물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울주 대곡리의 밤구대 암각화. 울산에 있는 하천 절벽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한반도 고대인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죠. 판판한 바위면에 고래와 상어, 거북 등 바다 동물과 호랑이, 사슴 같은 육지 동물, 그리고 사람이 작살로 고래를 잡거나 활을 들고 사슴을 쫓는 사냥 모습 등이 사실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진은 그림 부분이 도드라져 있는데 실제로는 바위면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잘 보이도록 보정을 한 겁니다. 특히 동물 그림들은 단순화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그 특징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약 20여 종의 동물들을 구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것은 과거 울산만 주변에 뛰어난 해양 어로 문화를 가진 집단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미적인 감각이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세라다 카피바라 벽화.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 이곳의 동굴 주거지는 남아메리카에서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남겨진 암벽화의 주제는 춤과 수렵의식 등의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여러 동물과 인간을 표현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해석되지 않은 그림이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신석기 때 그려진 걸로 추정되는 선인장과 큰 동물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있는 암벽화입니다. 남아메리카에는 가시가 난 관목과 다육식물 등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이 식물이 무덥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잎을 가시 형태로 바꾸어 가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점에서 원주민들에게 일종의 생명력으로서 상징되고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큰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암벽화에 보면 아래쪽에 소세지처럼 조르륵 서 있는 선인장, 가시식물이 큰 동물을 찌르고 있는, 그래서 그 동물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구석기 원시인들의 벽화에 나타난 동물들을 보면 매우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석기인들은 좀 더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인들보다는 더 뛰어난 정신능력을 지녔을 텐데 신석기인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림 같은 단순함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변화일까?
먼저 봤던 알타미라 벽화를 복제한 그림에서 보면 원시인들이 보이는 대로 그린 것 같아요. 들소들이 하나같이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이라는 점에서 학자들은 죽어서 땅에 쓰러진 들소들을 묘사한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구석기 원시인들은 사냥의 대상이었던 동물들의 모습을 가능한 한 보이는 대로 자세하게 표현해야 사냥할 수 있으니까 실제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곡식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용하고 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힘들게 사냥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기보다는 개념적으로 파악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원시신앙도 싹텄고, 또 그런 숭배의 대상의 개념을 담아서 아는 대로 그리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고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된 그림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정리해보면 인류의 미술은 기능적, 주술적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또 이는 원시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것을 암벽화라든지 작은 조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아는 것을 그린 흔적도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